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살짝 내리고 나스닥은 살짝 오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자, 그 내용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상승 출발 이후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경제 지표는 부진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감도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서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자, 앞으로 이러한 재료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방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취약했었던 경기 재개 종목들, 자, 즉 리오프닝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고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조만간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경기 재개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인데요. 자, 경기 재개 관련주들 어느 시점이 좋은 타이밍인지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의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 대금도 같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하루 거래 대금이 10조 원도 아슬아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조 원이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 이유를 두고 지금 휴가철이다, 그 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좀 주저앉은 상태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들인지 또 거래 대금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자, 8월의 첫 거래일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시켜놨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융투자의 매수였다는 것이 약간은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들어와 줄 것인지, 또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오늘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더 끄집어 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약간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0.06% 조금 올랐습니다. 뭐 다우지수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0.28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은 보합세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혼조 양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모두가 제법 올라온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추가 상승까지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뚝뚝뚝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장 마감 바로 직전에는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나스닥은 살짝 올려주면서 강보합세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이유가 일어난 내용을 볼 때는요, 이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이고 시간차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좋은 소식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 교량, 광역, 그 다음에 철도, 수도관, 공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인데, 이런 인프라에 투자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이런 지출안의 문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상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5년간 도로, 전기 충전소, 납, 수도관 교체, 뭐 이런 등등의 5,5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1조 5,500억 달러까지 확장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이게 이제 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8월 의회가 여름 휴회에 돌입하기 전까지 표결을 통해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의회가 쉬게 되면 또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놔야지만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쉬는 시간 동안에 이제 뭐 생각이나 또는 결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인프라 지출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긴축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 인프라 투자를 과연
승인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미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래 지난주에 이 인프라 투자가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또 뒤로 살짝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약간 내려간 상태에서의 진행 포인트, 그 다음에 5,500억 달러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5년간에 걸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 그래서 약간의 이제 문구가 좀 수정이 되면서 뭔가 다시 보강 조치가 된 듯한 느낌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나쁜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빨리 진행이 되고 통과가 된다라면 경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8월달 안쪽으로 또 여름 휴회 직전까지 이제 통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일단은 장 초반에 주가를 좀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자, 악재적인 부분들이 또 나타났죠. 지금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이죠. 미국의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7일간 하루에 72,000명을 넘어섰다. 즉 하루에 72,000명이면 뭐 한참 올라갔을 때보다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수치죠. 그래서 72,000명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지난 10일 날은요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0일 그때는 또 10만 명. 자, 그러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가지고 있죠. 물론 대폭 줄어들면서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 수가 점점점 조금씩이지만 줄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확산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고 또 접종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대학 건강측정평가연구소, 이거 되게 어려운 발음이네요. 자, 이 기관에 따르면 예측 모형을 인용해서 지금 이 확진자 수가 다음 달 중순까지 하루 최대 3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근데 이 정도의 수치는요 제법 좀 과장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루에 30만 명까지 증가하게 된다면 거의 패닉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저렇게까지 증가하게 되면은 셧다운도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약간 이제 과장해서 좀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라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백신 접종의 그 속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 성인의 그 1회 백신 접종률 비율이 약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원래는 7월 초에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달가량 늦게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 또 그다음에 2회 접종까지 맞춘 그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접종 속도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쨌든 시간이 가면 계속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 또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어쨌든 극복이 돼야 되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자, 그럼 시장을 내리게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바로 경제 지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조업 PMI 지표가요 63.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63.1 정도였는데 그 63.4를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라서 야, 제조업 좋아졌는데? 라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IHS 마켓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표고요. ISM 제조업 PMI 지표는 59.5를 기록했습니다. 서로 온도차가 조금 나오죠. 이 ISM 제조업
PMI 지표를 약간 좀 더 쳐주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ISM 제조업 PMI 지표가 59.5를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수치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제조업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뭔가가 좀 불안정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들 수 있겠죠. 또 60이라는 숫자와 59.5라는 수치는 완전히 느낌 자체가 다르죠. 앞에 단위가 달라졌잖아요. 별 차이는 없지만 단위가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에 야 제조업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의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지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지 좋지가 못하다는 것이 일단은 발목을 잡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이제 이번 주 중후반부부터 이제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은 예상치가 개선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 지표들도 좀 이상하게 나와버렸다. 예상치와는 좀 다르게 나왔다.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중후반부부터 움직일 수 있는 기대감도 살짝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경기가 확장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장세도 어차피 계속 진행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지난달에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번 달에 이만큼 올라야 되겠다. 이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난달에 매출을 1,000만 원 했어.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1,200만 원 해야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수기라서 뭐 갑자기 1,000만 원 늘어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포지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약간의 기저효과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상승에 대한 효과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경제지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약간 마음을 잡았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느낌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내용 자체가 올랐다가 떨어진 모습이어서 그다지 보기 안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혼조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결과치만 보고 된다라면 그다지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급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애가 달아있는 이 금융투자들이 추가 상승을 통해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 매수를 더 진행해 줄 수 있다라면 아마도 좋은 분위기는 당분간 더 이어져 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이번 주 중후반부부터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좋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끌고 간다라면 이번 주 내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할게요. 지금 아픈 만큼 더 오를 것이다. 네, 이게 뭔 얘기냐면 그 구창모 노래 중에 이렇게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뭐 그런 그 노래 가사가 아니고요.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취약해졌었던 그런 경기 재개주,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 FDA 국장이 미국도 2, 3주 내에 잦아들 전망이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확정 수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경고치에 대한 부분들은 뭐 30만 명이 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경고치예요. 니들 이렇게 방역 수치가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 안 닦고 막 그게 지저분하게 막 그러면은 뭐 양치 안 하면은 충치 생겨, 너 감기 걸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딱 그런 거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식의 내용인 거고 현실은 이제 2, 3주 내에 이런 그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잦아들게 될 것이다. 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많이 극복이 될 것이다. 라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예전 과거의 수준, 즉 1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느낌들로 다시 움직여주는 모습이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피해를 봤었던 기업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관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호텔이라든지 레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제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4단계 올라가면서 또 막 힘들었었던 종목군들. 지금 최근에 뭐 여행 취소되고 뭐 숙박 취소하고 뭐 이런 호텔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물론 없어서 못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 성수기 요금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고 다 만료가 돼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뭐 갈 데도 없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제법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 또 이제 이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모이는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6인 이상 또는 7인 이상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덩어리들의 그 숙박시설들도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호텔이라든지 레저 이런 뭐 항공 이런 쪽에서는 일단은 지출이 굉장히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단 한 명이 비행기에 타더라도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엄청 난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는 이런 성수기에서 다 받으면 좋겠는데 취소가 돼버리면 객실이 공실로 남게 되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본다라면 지금 사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 하지만 지금 휴가철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 막 계속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좋은 시기에서 좀 이런 성수기에서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종목들이 힘들어했었던 그런 모양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앞으로 또 좋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증권사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영국이 이제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통제되었다. 그냥 무조건 막아놓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대로 된 어떤 통제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데 봐라.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접종률만 높아지게 된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조만간 확산세가 잦아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었던 곳이 어디냐, 그런 업종들이 어디냐, 리오프닝 관련주 아니겠느냐, 그쪽으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호텔 신라라든지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종목들이 위치에 있는, 현재 처해 있는 그 포지션에 따라서 매수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야 아래쪽에서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지만, 저 위쪽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리조트라든지, 또는 호텔이라든지, 또는 뭐, 레저, 스포츠, 뭐, 항공, 이런 것들, 지금 여행주들 다 물망에 올라오고 있고요. 전체도 다 좋아질 것이다. 이제 뭐, 올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찬바람 불 때쯤 되면 다시 다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네,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지금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종목들은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하고자 하실 때에도 밑바닥에 있는 것들 위주로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는 네, 대응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목군 중에서도 좋은 포지션이 나온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 좋은 업황인데 경기재개 업황인데 왜 안 가요? 그거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라고 봤을 때 좋게 계속 올라간 종목, 야 이거 잘 가는데요? 그런 것들은 밑바닥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점 천국 고점 지옥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래쪽에서만 매수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업황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업황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것도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자, 동학개미들 여름 휴가 갔나? 네. 휴가증을 많이들 가시죠. 사실 이제 작년에 휴가를 못 가가지고 올해 휴가를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비판의 말들도 많죠. 꼭 이런 시기에 휴가를 더 가야 되겠냐? 1년 더 쉬면 뭐 큰일 나냐? 네, 근데 사람이 또 행복해져야 될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뭐 1년 반 정도 되는 거죠. 1년 반 정도를 그냥 집에 거의 갇혀 있다시피, 물론 그 사이에도 나가 놓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네, 갇혀 있다시피 하고 뭐 여행은 꿈도 못 꾸고 막 마스크 계속 써야 되고 답답하죠. 답답하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나아진 게 뭐냐면, 이제 백신도 좀 맞았고, 그 다음에 방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필수로 써야 된다라든지, 손 소독제를 들고 다니면서 소독을 한다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휴가를 가겠다. 그것조차도 말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안전하게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갖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지금 거래 대금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휴가 때문에 거래 대금이 줄었느냐, 아니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거래 대금이 줄었느냐, 이것은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고, 에라이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었죠.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휴가철이 본격화되는, 아마 이번 주하고 지난주가 가장 최성수기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네, 이제 성수기, 일반적인 성수기죠. 그래서 극성수기, 그 다음에 성수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준성수기, 뭐 이렇게 해서 가격들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극성수기잖아요. 가장 이제 휴가를 많이 가는 바로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시기에서 10조 1000억 원대, 자, 10조 아래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겠는데 아마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올라서야지만이 휴가를 가서도 매매를 할 테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상태에서 휴가나 가서 놀자, 다 있자 이러고 떠났을 텐데 HTS에 들여다보고 싶겠습니까? 거래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런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지금 이제 시장이 변화를 겪고 있는 원인,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휴가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또는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중국의 그런 반시장 규제, 이런 부분들, 이런 악재가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해주고 있다라는 거, 위축시키고 있다는 거, 아유, 이제 시장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야!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얘기들. 자, 이런 내용들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슬슬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되잖아요. 물론 지금 금리 인상하기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경기 지표라든지 등등이 다 긍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장이 다시 올라서기 시작한다라면, 다시 분위기를 잡아가기 시작한다라면, 분위기는 급반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시기가 지금 휴가가 끝나가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아마 휴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주춤거릴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또 조정이 저렇게까지 오래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락장이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 구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시점이 이제 휴가가 끝나는 시점,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씩 줄어드는 시점, 등등등에 대한 호재와 만나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폭발적인 거래량 상승과 함께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래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가 들어오거나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바로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그냥 단기 투자하기가 상당히 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목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져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막 마음적으로 흔들리는 상황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원상복귀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힘든 것은 뭐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 또는 주가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민감하게 또는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휴가 계획되어 있으면 휴가 가세요. 지금 어차피 남들 다 쉬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쉬어야 될 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휴가도 즐기시고 편안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은 당연히 생길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을 좀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정도의 느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 지표가 좀 부진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자,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 좀 진정되는 상황을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취약했었던 경기 재개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곧 매수 타이밍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10조 원도 아슬아슬하다. 이제 10조 원이 깨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휴가를 갔다는 이유, 또 그 다음에 경기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거나 또 휴가에서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주가가 튀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에는 우리가 반응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최선의 시점은 주가가 오를 때이다. 상승세를 타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보일 때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것이다. 정확히 천정에서 팔려고 하지 마라. 팔고 난 뒤에도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자책해서는 안 된다. 일찍 팔지 않으면 너무 늦게 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이익을 내는 것이지 흥분을 하고 희열을 맛보며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윌리엄 오닐이 한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어디서 팔 것인가. 근데 너무 꼭지에서 팔려고 하는 거, 너무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는 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라면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요. 그냥 물 흐르듯이 추세가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네, 편안하고 즐거운 투자를 꼭 해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네, 금융투자의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 투자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